그게 없어지고 난 뒤에 이제 또 며칠씩 오늘도 작은 기대가 또 무너졌다.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몇 년째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는 얼마 전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지금은 정신마저 혼미한 상태. 의사는 아버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것은 자식으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현실. 부모님의 정성이 고맙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을까. 그래도 아버지는 유난히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애틋했다. 그래서 자식들은 지금 아버지의 앙상한 손이 더 아프고 따뜻하다. 쓰시려고요. 그러나 아버지에겐 더 이상 글씨를 쓸 기력도 정신도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절실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당신을 화장해 한 줌째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다. 갈등이란 갈등이겠죠. 근데 그렇게 원하신 걸 해주는 게 자식 아닙니까? 선산이 있는데도 미련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정신이 맑았던 오래전부터 아버지는 당신을 화장해달라고 유언했다. 그것이 가장 깨끗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기홍 씨는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 그런데 화장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백기홍 씨만이 아니다. 천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망 있는 한 가문의 집성촌. 요즘 이 마을이 시끄럽다. 하는 그릇이 돼야 될 거예요. 국토는 뭐 이렇게 협소한 데다가 자꾸 미어만 자꾸 써놓고. 아니 그러니까 뭐 납골당 해가지고 편안하게 모신다. 물론 그 말은 좋아. 좋으나 좋아가지고 다 좋은데 다 모셔놨는데 또 이걸 다시 들썩거려가지고 또 뭐 그 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태워가지고 또 거기다가 앉아라 여가 그래 하는데 미선하고 그래 미선하고 대안인 화장 논란이 시작된 것은 종친회에서 문중 납골묘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차라리 관리 못할 바야 화장해 붙이면 낫지. 내 자손이라고 해서 뭐 관리 잘한다고 장담할 사람 어디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부 별 생각이 없다. 나중에 국가가 토지가 적어가지고 들녘에 있는 묘들 전부가 다 뭐 이거 파내라 하던 동 뭐 그런 참뭐 동네에 내리면 그냥 뭐 파면 화장해가는 산촌이나 산촌에 좋은 물에다 갖다가 떼어불 내기지. 그 갈들이 또 뭐 단지에 여가지고 그래는 우리는 하기 싫어요. 딴 사람은 못 하면은. 어른들은 묘를 파헤쳐 화장을 한다는 것이 영 탐탁치 않다. 게다가 이 집안은 가야의 시조인 김알지의 자손으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넷째 아드님을 중시조로 모시고 천년을 이어온 뼈대 있는 경주 김씨 문중이다. 너굴당 한락하는 사람은 뭐 저 사람이 아니라 그 가지네 하잖아. 다 뭐 참 화장해가지고. 이날 오후 개탄스러운 심정을 주체할 길이 없던 김종화 할아버지는 마을 앞에 있는 선조의 산소를 찾았다. 최근 문중 안에서 납골묘 문제가 들썩거릴 때마다 할아버지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끔씩 이곳을 찾곤 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유일한 장소다. 할머니, 요즘 세대 젊은 분들이
낙골당을 하자 하는데 저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조상님들에게 죄송한 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어른들 전부 다 힘이 좋잖아. 힘이 좋으니까. 이 길 돌는데 이거 해마다 벌초하려면 묘를 못 찾다가 이래 해로 먹는데. 문중 납골묘를 짓자고 가장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선 사람은 경주 김씨 종친회장 김병하 씨. 이래 힘이 들어가. 묘가 저위인기요 아니면은 이쪽인기요? 저쪽인기요. 이쪽에 올라가면 여기 있다. 아이고. 이제는 찾아가기조차 힘든 산자락 곳곳에 흩어져 있어 돌보기조차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니 조상을 잘 모시기 위해서라도 납골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벌초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이거 깨끗하네요. 그래도 이 벌초를 하는데 날은 덥죠. 하루에 물을 4대나 먹었습니다. 늘 일하던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젊은 사람이 하다 보면 어깨가 아파가 벌초하는데 열흘 걸렸어요. 열흘 문중묘를 하는데 그래도 뭐 몇 사람이 했습니다만은 나이 드셔가 이제 못하죠. 그리고 젊은 사람 오라니까 멀리 간 사람은 잘 오지도 못해요. 그래도 뭐저 벌초 다 모아고 빠진 면 많잖아. 예. 빠진 면도 많잖아. 못 찾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른들 그러면 벌초 다 왔어. 그 어른들. 그러나 화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아직 그리 높지 않다. 99년 말 현재 전국 화장률은 겨우 30%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도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 무연고 묘 문제와 묘지 관리, 묘지 확보의 어려움은 화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장은 성묘를 통한 가족 간의 유대와 전통을 해칠 수 있고 부모를 죽이는 것 같아 꺼려진다는 반대도 크다. 게다가 묘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착은 남다르다. 전라북도 익산시 갈산마을엔 이곳에서 수백 년째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온 장흥호 씨 집안의 선산이 있다. 여기 이제 선조 이하 우리 조상들이 전부 여기 다 모시고 있어요. 아마 그 5, 600년 동안 전부 여기 다 계셨어요. 각 파별로 전부 이런 산수들이 각 파별로 저쪽 너머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여기 또 저 큰 그런데 98년부터 이 장흥호 씨 집안의 선산이 갈등의 중심지가 됐다. 우리 위치가 지금 이 정도 있고요. 우리 위치가 익산시와 마사회가 이 일대를 경주마 육성 목장으로 개발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요. 지금 이 자리예요. 지금 우리로 해서는 이 종중도 중요하고 600년 지켜온 자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지. 그냥 말 키운다고 다른 중요한 시설 한다고 모르고는 말 키운다고 싹 나가라 하는 것은 수긍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선산은 600년 동안 장흥호 씨 집안의 정신적 구심체였다. 그러니 누구라도 조상의 묘소에 함부로 손을 대선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것이 위치를 보면 종마당 한가운데입니다. 한가운데야. 네. 한가운데 말 키우는 오줌똥이 내가 볼 때 아마 하루에 한 300톤 이상 나올 걸로 제가 계산이 되는데 그 오줌똥에서 선산에 그 공원에서 뭐 할 겁니까? 얼마나 부는 거냐고 말이오. 천사는 그 할아버지 일을 갖다 딴 데로 막 말똥 그러는 데다 놓고 이장 안에 그러니 우리 자손으로서는 어떻게 살겠어? 막상 그렇게 만약 된다면 자기를 사람이 기지수입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왜 이곳을 굳이 경주마 육성 목장으로 개발하려는 것일까? 현재 소 한 마리를 2년간 키워가지고 약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지만 경주마를 육성을 해서 마사에다 납품할 때에는 두당 600만 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연간 700두에서 42억 원의 소득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마면 기양리 게다가 근처에 있는 관광지인 미륵사지 등과 연계하면 연간 4만 명의 외부인을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일부가 지금 협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 시제묘를 그 조상들이 장기간 수호할 수 있도록 재척을 해서 성역화하는 그 묘지 지원 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산을 이대로 지키려는 고집 때문에 공사는 3년째 지연된 채 손실도 적지 않다. 600억 원이라는 그 지작물 보상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 등 하면 연간 한 700억 원의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춰진 많은 묘지 갈등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도대체 묘지란 어떤 의미일까? 매장을 하는 거는 귀근지심이에요. 뿌리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데는 천기를 받고 지기를 받아서 태어난다 하는 게 사람이 태어나는 근본이다 이렇게 봐요. 사람이 죽어서 그 몸이 왔던 곳으로 도로 돌아간다. 유교에서는 사람을 하늘에서 받은 혼과 땅에서 받은 백의 결합체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서 받은 혼은 다시 하늘로, 땅에서 받은 백은 다시 땅으로 돌려주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여긴다. 이때 백은 땅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손에게 영향을 주는 조상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교적인 것과 무교적인 것 이런 것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중시하고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그런 면에서는 그 육체를 신성시하는 그런 관념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무덤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한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 결과 지금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을 잘 모시면 복을 받고 풍수가 산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다. 그러다 보니 풍수와 관련된 소문도 적지 않은데 전라북도 남원시 일대에 요즘 귀를 잡아 끄는 소문 하나가 빠른 속도로 나돌고 있다. 아이고 명당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님이나 할아버지 그 묘를 잘 써가지고 아마 그 앞선에 그 시장 그 선거에 아마 됐다고 여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예. 뭐 명당을 잘 써서 시장님이 됐다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 묘자리를 잘 써서 시장이 됐다는 얘기다. 화제의 주인공은 35살이란 나이에 남원시장에 당선됨으로써 전국 최연소 시장이 된 최진영 씨.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과거에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뭐 경작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공동산에서 조그맣게 이제 밭 같은 거 일구신 거 거기다가 밭에다가 그냥 어디 유명한 풍수지리가 이게 본 적도 없고 그냥 아버님이 항상 여기에 묻히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다 쓴 거죠. 성동환입니다. 예. 정말 명당이 시장을 만든 것일까? 우린 그 동네의 향토지관과 대학 강단에 서는 풍수학자를 현장에 초대했다. 시장님 아버지고 여기에요. 예. 저기는 이제 할아버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예. 요놈 넘에 가서 저런. 문제의 산소는 넓은 호화 분묘 옆에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산소 바로 앞엔 아직도 농사를 짓던 밭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럼 그 전에 잡아놓은 자리는 잡아놓은 자리가 아니요. 여기 밭으로 지어먹던 데라고. 예.
근데 그것이 딱 들어맞은 게 이제 시정이 나오고 그런 게 아무래도 그 소리가 있고 그런 것이지 여러 가지로. 저 산 이름은 뭡니까? 고리봉 저것이. 예? 고리봉. 고리봉. 예. 고리봉 요 짝. 풍수 이론에 의하면 명당은 산세와 물길의 흐름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조산, 안산이 밖을 감싸면서 주작을 거느리고 옆으로는 청룡, 백호를 거느려야 한다. 뒤로 든든한 조상산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다. 물길이 그 산자락 사이를 휘감고 돌다가 만나는 풍요로움이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가 자리가 좋은 무덤자리인 혈장인 것이다. 조사는 이름은 뭡니까? 조사는 이름은 뭡니까?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어느새 명당이 돼버린 이 묘자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도 명당 자리입니까, 선생님? 아 실제로도 명당인 게 시정이 났지. 아 그것이 물어볼 것이 없잖아요. 이제 본인이 나와 버리신 게 시정이 나와 버리신 게 명당에서 시정이 났다고. 예, 이 자리는 편안하고 따뜻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보고 커다란 벼슬을 한다든지 부자가 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산소를 잘 썼기 때문에 자손이 잘 된다는 것하고 바로 연결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즉, 후손의 성공은 묘자리 덕이 아니란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묘자리를 정할 때 명당을 찾는다. 그렇다면 풍수의 발복신앙은 설득력이 있는 우리 사회의 신화일까? 어떻게 하면 돌아가신 분들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데서 시작이 돼야지 그 자리를 정하고 나서 뭐 후손 중에 벼슬을 한다든지 권력을 잡는다든지 뭐 부자가 된다든지 하는 거는 인과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자락은 대규모 분묘들이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좁은 국토 안에서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 권력과 재력을 쏟고 호화 분묘로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고 있다. 비석이나 호화로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거주 면적은 4.3평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묘지 면적은 15평에 달합니다. 죽은 자의 공간이 산자의 공간보다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장묘법은 묘지의 크기를 제한하고 최소 15년, 최고 60년까지만 매장을 허용하는 시한제를 적용한다. 이젠 누구나 화장을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지구는 유한한데 또 이 땅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어서 살아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잘 가꾸어서 다음 세대로 물리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식사 같은 것은 제 시간에 꼭 맞춰 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이유도 없다. 그러나 유인하 할아버지는 오늘 다른 날보다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두세 가지 반찬이라도 챙겨야 하는 시간 잡아먹는 밥상마저도 포기한 채 할아버지는 오늘 간단한 식사를 선택했다. 남들이 보면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한두 시간이 빠르고 늦는 것이 상관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계획이 있는 날이면 할아버진 마치 정해진 시간이라도 있는 사람 마냥 늘 갈 길이 급하게만 여겨진다. 무엇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설레게 할 수 있을까? 글쎄 이제 금년 들어서 이제 처음 만나러 가는 거죠. 뭐 이제 거기 경치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어디 강물에 가서 둥둥 떠 있는 것보다는 고향의 아름다운 산천에
우리 사람이 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이 훨씬 좋죠. 다른 데 가 있는 것보다는. 할아버지가 찾아간 곳은 고향의 선산.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 있네요.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예, 남아 있는. 이제 큰 짝의 소나무 밑에다 이렇게 내가 뜨문뜨문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아내의 흔적은 할아버지의 가슴과 이곳에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다. 사람은 그저 한 번 죽으면 이렇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그러나 헛된 마지막이 아니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지난 98년. 고혈압과 치매로 몇 년간이나 고생한 뒤였다. 요즘 같으면 뭐 또 좋은 약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도 못하고. 고생 많이 했죠 이제. 그때 이미 부부는 서울대병원에 해부용으로 시신을 기증하기로 결정한 상태. 빈소도 장례식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아내를 화장한 뒤 이 소나무 밑에 뿌렸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랬고 또 그렇게 하고서 난 애들 보고 그죠. 우리 그저 부모가 여기 와 있다. 그 성묘죠. 뭐 여기 성묘 오면 이리 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역시 문득문득 생각해 본다. 그것이 아내도 원했던 죽음일까? 대수이시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에 좀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후손들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조그마한이라도 하나 남겨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문중 납골묘 문제로 한바탕 입씨름이 벌어졌던 포항. 형수 밖에 계시네요. 예, 예, 저 위에 병합니다. 김병하 씨는 반대하는 어른을 설득하는 일에 직접 나섰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건 뭐 찾아온 거는 이기 형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문주에 이 문중 납골묘를 설치하려고 이건 뭐 형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한 7, 8년 전부터 이 성묘 때가 되면은 요 앞에 앞솔밭에 말입니다. 모여가지고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강제적으로. 게다가 매장 시한제로 60년 이상 된 산소를 유지하는 일이 앞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현실도 내세웠다. 이런 시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를 써놓고 가령만 좋든 나쁘든 간에 요를 또 써놓고 나면 그 직이라는 거는 땅이라는 거는 사람을 속일 수가 없는 게라. 파 숨으면 팥이 나는 게고 코 숨으면 콧이 난단 말이야. 거기에 지기가 지금 그 땅으로 통해 가지고 자손인데 온다 이 말이죠. 예, 형님요. 그래서 묘를 흩어져 있는 걸 한 곳에 모아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들은 서로 자신들의 방법이 조상을 더 잘 모시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서로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 보수 어른들은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물으니까 잠은 건드리면 조상 묘를 후손이 잘못된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참 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설득을 해서 설득이 안 돼요. 여기 보소 제가 얼마나 좋은게요. 여기도 좋다 여기도. 그래도 자신의 방법이 더 조상들과 후손들을 위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믿는 김병하 씨. 장소는 예정지는 바로 요겁니다. 예, 요건 가봤던 바람 많이 분다. 이미 동네에서 가까운 야산 위에다 부지까지 마련해 놓았다.
이곳에 문중 납골묘를 지으면 천년에 걸쳐 흩어져 있는 조상묘를 한 곳에 모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그래 한 8,000여 평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해놨을 때는 뭐 힘들지만은 후손들 어떤 만남의 자리로도 참 좋습니다. 토성이 좋다 가야 땅이 아주 좋다. 요 있는 산수만 그러나 문중 납골묘를 짓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더 있다. 산소를 다 모아가 한 자리에 모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 해피를 와 그래 주민이 트는데 낙골당 여기 동네 뒤에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어디가 참 산뼈에 가가지고 한 500이나 비싸게 사가지고 그런데 말해 안돼 낙골당 해가 딱 심으면은 막 세례 좋습니까? 김새도 좋고 우리 동민에도 좋고 다연 좋아요. 바로 문중 납골묘가 들어설 부지가 있는 산 아래 주민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와 반대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초사이나도 이 뭐지 저거 일로는 뭔가 그래 다 동네만 다 가는데 어디면 여기 와가지고 가는 말. 와 이러니까 와. 이들은 납골묘를 혐오 시설로 여기고 있었다. 다음 날 김병아 씨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경주시의 한 마을을 찾아 나섰다. 여기 뭐 무덤이거든. 그 묘사 때는 말이죠. 예. 묘사 때는 여기서 제수 진설 해놓고 향로 여기 놓고 여기서 행사합니다. 여기서 쭉 자손들 쭉 늘어서가 쭉안 열고 묘니까. 손식 씨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중 납골묘를 지었다.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해도 묘하다 말이야. 고향에 남아있는 서너 사람으론 도저히 문중의 그 많은 조상묘를 돌볼 수 없어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 여기까지 안 오고. 물론 근처 주민들의 반대도 적지 않았다. 바로 밑에. 예. 저 고창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기 설치하려고 그러니. 저기 위치를 저기다 정하려고 그러니. 그 가까운 집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결정을 했는데 여기 자리를 정해놓고는 반대가 없었습니다. 뭐 여기 취재하러 오신 분들하고 묘에 대한 미련 때문에 외형은 왕릉의 형태를 본땄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자연 채광과 환기가 되는 서너 평짜리 납골당 안에 40여 개의 조상묘가 모셔져 있다. 묘지 면적이 100분의 1 이상 줄었다. 뭐 내 7대조입니다. 여런이 7대조모 6대조 6대조 공원은 정자한자 정한 정한처사 고성성공 회자고자 200여 년 이상의 역사가 담긴 공간. 그러고도 이 공간의 대부분은 아직도 비어 있었다. 400여 기를 납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예, 400기 정도면 몇 대까지 여기 모실 수 있어요? 몇백 년까지요. 몇십 대까지요. 몇십 대까지. 그런데 납골 단지가 들어선 선반 곳곳이 비어 있다. 문중 안에서도 납골 반대자가 있어 그 직계 조상이 빠진 것이다. 자손들이 저거 편하려고 한다. 그렇게 오해하는 늙은이가 없지 않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후손들도 말이지.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나 화장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문무왕의 묘인 대왕암. 우리나라 화장의 역사를 말해주는 상징이다. 실제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681년 7월 1일 문무왕이 사망하자 그 열흘 뒤 왕의 유언에 따라 화장을 한 뒤 그 제를 대왕암에 모셨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화장 기록이다. 그러나 통일신라 시대에 화장을 한 임금은 문무왕만이 아니다. 54명의 신라왕 가운데 8명이 화장을 한 뒤
그들의 죄를 신라 땅 곳곳에 뿌림으로써 국가의 화합을 기원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그 장례 습속은 매장이 이제 전통적이다, 화장이 전통적이다. 그게 쉽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시대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영향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삼국시대 중반기에 들었으면은 그 불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불교가 들어오면서 화장이 이제 또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왜 굳이 사람을 태우는 화장을 하는 것일까? 여기에 보면 투화, 기록에 의하면 그것은 부처님의 장례식이 출발점이 된 것이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장작을 높이 쌓아놓고 부처님이 설법을 열었던 12개 정사를 상징해 12곳에서 동시에 불을 붙였다고 한다. 화장은 당시 인도에서 왕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받는 장례식이었다. 그 불교에서는 이 육신이 빨리 그 분해되고 빨리 모든 것으로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해서 오랫도록 이래 섞는 것보다는 화장을 해서 빨리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상당히 선호를 하지요. 불교에서는 흙, 물, 불, 바람이 만나 생명을 이룬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인간 역시 이것들이 모여서 뼈와 살, 피와 눈물, 체온과 에너지를 이룬다고 보았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빨리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새 생명을 찾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죽음을 마치 헌 옷을 갈아입고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그런 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삶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이 시작되는데 괴로워할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사찰도 아닌 성당 안에 납골당이 있다. 지난 일요일 성공의 서울교구 11시 주일 미사가 끝나자 신도들이 지하로 내려갔다. 일주일간의 분주한 일상이 계속되다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찾게 되는 성당. 그곳에서 이들은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과도 매주 다시 만날 수 있다. 조상을 애써 찾아가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 고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일단 그 저희의 그 가족들 고인들을 항상 가까운 데서 뵐 수 있다라는 게 우선 저희한테는 좋죠. 기쁨이죠. 뭐 산에 같은 데 가려면 뭐 잤다고 가야 되고 또 뭐 절차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간편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1996년에 지어졌다는 이 지하 납골당은 성당 내부만큼이나 깨끗하고 밝게 꾸며져 있어 납골당을 무조건 혐오시설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통념을 바꿔놓을 만했다. 게다가 납골통 하나하나엔 환기구까지 설치돼 있어 습기로 인한 부패를 방지했다. 내가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내가 죽어도 여기에 와서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교회 나오는 그런 분위기와 똑같은 분위기로 여기서 영생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맞으면 잘 참 고급스럽고 품위 있게 이렇게 영안실을 이렇게 납골당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납골당보다 더 개방되고 진보된 장례 문화를 보여주는 장소가 있다.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한 교회의 수련원 마당엔 화장을 한 뒤 그 재를 그대로 땅 위에 뿌리는 산골 장소가 있다. 이제 처음에는 좀 뭐 산에 이렇게 매장을 했으면 가서 좀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 이런 마음도 가졌지만은 이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영혼이 갔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산골 장소의 등장은
교회 안에서도 처음엔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후손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란 인식이 퍼지면서 지금은 성도들 간에 이 산골 장소에서 만나자는 유언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제가 여기서 살펴보니까 한 400분 정도. 저거 참 놀라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불과 10평도 안 되는 곳인데 저기에 400분이 안치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 유례가 없을 듯 싶어요. 예. 앞으로도 얼마든지 저기 더 모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 기독교가 화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다고 믿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현대 과학이 성경의 내용을 검증해 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인체와 흙의 구성 성분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 성경을 상당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이장을 할 때 그 경험하거든요. 몸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땅의 일부가 돼버리거든요. 그것과 불에 타서 그 재가 되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나느냐. 그런 그래도 기독교는 여전히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굳게 믿는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부활교리란 것이 지금 이런 썩어 없어지는 그런 육신의 부활을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자로서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매장하고 부활교리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지배하는 유럽에서도 화장은 보편적인 장례 방식이 됐고 일본, 중국의 화장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좁은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에서는 가장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묘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바로 화장의 그런 보급 확대가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왜 화장을 선호하는 것일까? 오사카 남쪽 해발 1000m 높이의 고야산 위에는 1200년 전에 개창된 금강봉사란 절이 있다. 일본 납골 문화의 중심지다. 이 절의 빗장 쳐진 성역 안에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어느 천왕의 치아를 묻어놨다는 전설 속의 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절 안에서 봉분을 세운 유일한 매장묘다. 약 1억 기로 추정되는 다른 묘들은 모두 납골묘. 적어도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것들이다. 일본의 경우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일찌감치 자리 잡았던 것이다. 오사카 야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좋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오구보지란 사찰 납골당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한 기에 가족 전체가 다 들어가는 가족묘 형태란 것이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의 묘 안에 여러 명의 가족을 함께 모실 수 있을까? 안내인은 납골묘 내부를 보여주었다. この中にさらしに包んでお骨を納めます。お骨は全身のお骨ですね。はい、納めます。そうすると、下は土のそのまんまですから、何十年もかかるかもしれませんが、土に戻っていってしまう。自然に戻る。ちょっと。 일단 탑을 세운 뒤에 가족 중 누가 사망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다시 돌판을 열고 그 속에 재를 넣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높은 화장률엔 정부의 장묘 정책이란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墳墓を設けるために墓地として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受けた場所でないとダメですよ。だからどこでもいいから死体をうずめればそこが墓地だ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곳엔 묘를 쓸 수 없다 보니 비싼 땅값 때문에라도 한 가족을 모두 담는 친근한 납골묘가 필요했던 것이다. 今は主人だけが入っておりますが、私が亡くなったら入れてもらいますし、息子夫婦もまたその子供たちもずっと入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ここは私たち家族が全部集まるところだ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 그래서 이 야호시만에도 주택가에서 가까운 공원 납골묘지가 67개나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평화로운 일상과 묘지는 함께 숨쉬는 생활 공간이 됐다. 아이들도 묘지를 특별히 무서워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놀이터 삼아 뛰어다니고 있다. 그런데 수백 개의 일본 납골묘 사이에 매장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인의 묘였다. 가까이 모셔놓고 자주 찾아와 돌보는 일본인들의 납골묘와는 달리 쓸쓸했다. 과연 무엇이 떠나는 자와 남은 자 모두를 위하는 길일까?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한 백기용 씨.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를 찾았다. 하나씩 입고 들어가서 할래? 그래가 30분이니까 뭐든지 잘 들어갔어. 지난 며칠 동안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식마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산소 호흡기에 도움이 없다면 아버진 더 이상 당신 스스로 숨조차 쉬기 힘들다. 시간이 없다. 어머니에겐 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그럼 아버지는 오늘 또 뭐 여전하고 뭐 그러시니까 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어제하고 별 차도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어머니를 안심시킨 그는 슬며시 만불사 얘기를 꺼냈다. 뭐 마무산 제가 다녀와야 되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들이 만불사에 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납골묘를 보러 간다는 얘기다. 정말 그렇게 남편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 새삼 남편과 함께한 긴 세월이 아쉽기만 한 어머니. 우리가 결혼한 지가 55년이 넘 6년인데 그러면 가면 뭐 중환자실이 지금 저러고 있지 뭐 오늘부터 들어간지 내일부터 들어간지. 그럼 또 그 뒤에 따라서 쟤도 가고 그러나겠어요. 며칠 뒤 어머니와 아들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만불사를 찾았다. 납골 장소를 보기 위해서다. 백 씨가 굳이 사찰 안에 있는 납골 장소를 택한 이유는 부모님이 신심이 깊은 불교 신자기 때문이다. 그 밑에는 이제 순서대로 남자 형제도 쓰고 여자 형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밑에 내 옆에 양반들이니까 절에 사니까. 남편의 생명이 위중한 지금 무엇이 제대로 눈에 들어올까? 그래도 어머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다. 우리도 지금 사이 있지만 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계시지만 또 가라고 하면 그런 낭만이 없어요. 길도 잘 없고 소리 막 체이가 이게 오히려 깨끗하고 좋네요.
내 목탁 소리 들리고 언제든지 또 자주 와볼 수 있는 곳이니까 편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불효인지도 모르죠, 사실.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7374에 1973번 74번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백 씨는 부모님을 함께 모시기 위해 2개의 납골 부도탑을 예약했다. 예감은 했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런 중에도 부부 부도탑이란 말에 어머니는 아버지 곁이라며 든든해하고 있다. 여기 뭐 무슨 말 하시는지 하여튼 뭐 물론 주위에 이제 아버님 친구분들은 선산을 두고 왜 화장을 하려고 그러느냐, 산으로 모시는 게 안 맞느냐. 그런데 그거는 제가 감내를 해야죠, 욕을 먹더라도. 여기에 오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화장을 원했던 아버지.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싶지 않아 괴로워했던 아들. 그리고 가슴 졸인 채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 그러나 이젠 그들의 결정이 자식으로서, 아내로서 떠나는 사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를 기원할 뿐이다.